네, 이슈 플러스로 이어가겠습니다. 경제부 김보미 기자 나왔습니다. 김 기자, 앞서 이 신용훈 기자 리포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이 역시 이제 지방은행을 시중은행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였는데 오늘 대구은행이 공식적으로 전환 의사를 밝혔죠? 네, 맞습니다. 이 대구은행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DGB 금융지주의 김태호 회장은요,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빠른 시일 내에 인가 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금융당국도 이르면 연내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만약에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이 30여 년 만에 새 시중은행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여러 조건들을 갖춰야 할 텐데 이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은 지금 시점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네, 기본적인 조건들 충족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최저 자본금 1,000억 원이 넘겨야 하는데요. 올해 1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대구은행의 자본금은 6,800여억 원이고요. 그리고 산업자본이 시중은행의 어떤 지분 4%를 넘게 보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금산분리 원칙도 가져가야 하는데 지금 뒤에 이제 자료화면을 조금 보시면 DGB 금융지주의 주요 주주 현황을 좀 보더라도 산업자본은 전혀 껴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에 만족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주주당 지분, 보유 지분 10%를 넘지 않도록 하는 이 요건도 있는데 지금 역시나 봤을 때 10%를 넘는 주주가 없잖아요. 역시나 조건에 충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되면 올해 안에 6대 시중은행 체제로 갈 수는 있는 건데 이 중요한 거는 이게 본질적으로 은행 과점 해소에 도움이 되느냐일 텐데 이 정부가 이 TF를 만들어 4개월 동안 논의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어떻게 평가되고 있습니까? 일단 금융당국은 이렇게 새로운 플레이어가 등장을 했을 때 은행들 간 어떤 여수신 금리 경쟁이 좀 치열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언제든 이 잠재적인 경쟁자가 출현할 수 있는 환경이 좀 여건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시중은행들로 하여금 좀 긴장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은행권에서는 아직까지 회의적인 시각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의도와는 달리 이렇게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 이유는 뭡니까? 일단 시중은행과 좀 체급 차이가 나는 만큼 이 시중은행으로 전환을 하더라도 5대 은행을 따라잡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당장 1분기 순이익을 보면 대구은행은 5대 시중은행의 한 8분의 1 수준에 좀 불과한데요. 이렇다 보니까 5대 은행과 실질적으로 경쟁이 가능하려면 최소 조 단위 이상의 어떤 자본금이 필요하다는 어떤 관측까지 나오고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과연 은행들 간 어떤 서비스 차별화가 얼마나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 지금 카카오뱅크나 K뱅크 등과 같은 인터넷 전문 은행 등을 보면 혁신 서비스를 통해서 시중은행과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흘러가는 방향은 결국 주담대 비중을 늘리는 일반 시중은행과 다를 바 없는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 파이를 키우기보다는 어떤 금리로 경쟁을 하면서 한정된 파이를 어떤 쪼개 갖는 구조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미 벌어진 체급 차이를 좀 극복하기 어렵다는 건데 다음으로 이번에 이제 저축은행이 지방은행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길도 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저축은행들 반응이 좀 뜨뜻미지근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지방은행 전환을 추진하려면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금산분리 규제라든지 동일인 주식 보유 한도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이러려면 지금 주주들의 보유 지분 일부를 매각해야 하는 또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일단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고요. 또 지금 지방은행들도 이 중소기업의 경영난 악화로 영업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 여기에서 굳이 무리해서 지방은행으로 전환할 만한 메리트가 얼마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의문을 표하는 곳들이 많았습니다. 대신 오늘 저축은행 업권에 대해서는 이 금융당국이 M&A 규제를 좀 완화하겠다라고 좀 밝혔는데요. 중소저축은행을 대형 저축은행이 인수를 할 수 있게 되면 어떤 규모의 경제가 좀 실현이 되면서 저축은행들 간의 양극화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권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때문에 정리를 해보면 저축은행 업권 같은 경우에는 지방은행으로의 어떤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업권 내에서 M&A를 통한 어떤 덩치 키우기 이쪽에 조금 더 주력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이 정부의 의도대로 실제로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일단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은행에 추가로 자본을 더 확충할 것을 주문을 했는데 위기에 대응할 체력을 갖추라는 의미는 좋은데 좀 은행들한테 부담이 되겠습니다. 또 배당이 적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좀 우려하는 시각들도 사실 나왔었는데요. 자본 여력만 좀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보면 현재로서는 배당 정책에 크게 변화를 줄 정도는 아니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네. 올해 초 국내 금융 지주들이 배당 확대 계획을 하나둘씩 좀 내놨었거든요. 지난해 배당 성향이 이제 4대 금융 지주 기준으로 봤을 때 26에서 27%였는데 이걸 30%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좀 밝혔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미 추가로 자본 확충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도 최대치로 고려한 결정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당국의 배당 억제 의지가 명확해 보이는 이런 분위기에서 과연 금융 지주들이 이런 걸 과연 거스를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부분은 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슈 플러스 김보미 기자였습니다.